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국내 증시 연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또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망 심리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국내 기업들까지 실적 발표를 대거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을 건 이제 실적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실적,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테마 장세 속에서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테마나 종목은 무엇일지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또 오늘 국내 지수 상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다우지수가 하락한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견조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PC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성장 동력인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제 지상전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소 장기화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다우존스는 더욱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인텔 등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그나마 이끌어서 선방하는 모습이 보여진 모습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주식을 100만 주 매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 전반적인 불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지금까지 주식 860주를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망 심리 그리고 투심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오늘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혼조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0.13%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2,300포인트 간신히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0.58%의 강세 나타나면서 752.8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은 양시장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473억 원, 코스닥에서는 26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량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223억 원, 코스닥 25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들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8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서는 1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강세 테마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지금 항공 테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항공주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었는데 국내 항공사 대표 종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굉장한 주가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합병 인수 이슈가 오래전부터 예정이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이 이슈가 지속되게 되면서 주가가 힘을 잃은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장중에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합병 절차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아왔었던 두 주가가 오늘 기업 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항집회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주문한데 이번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두 기업의 합병 이슈도 조금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기업의 주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쪽이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네트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대부분 로봇주들이 지금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조금씩 하락했었던 주춤했었던 로봇주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테마에는 코로나19와 전자파 들 수가 있네요.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로봇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 들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힘이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20% 넘는 강세 나타나면서 주가 39,150원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정유, 유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테마주격으로 올라가다가 급락을 보였었죠. 오늘 10%의 강세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13,0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모았었는데 5% 정도의 반등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전지주들의 반등세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한국석유 또 정유주에서 보실 수 있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14% 정도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제약은 또 치매 치료제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으로 15% 정도의 강세 그리고 워트는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은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번 정유주들의 급등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인데요.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월요일장도 양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방향성 잡기에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점검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또 다뤄봐야 되겠죠.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이제 10월 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 많은 기대를 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를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좀 안 좋다 이런 분위기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중요한 힌트를 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월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아마 계좌에서 확인
확인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힌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정우 멘토님과 또 이런 한 주간의 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할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오늘도 그냥 보합권 안에서의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한 주의 또 전망까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쟁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확산되냐 아니면 멈추냐 약간 이런 부분에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온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되게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계속된 악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되는 종목들, 뭐 석유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혼조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지 않나.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해지 관련주들, 석유, 가스주들이 올렸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2차 전지도 오르고 해지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약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차갑게 볼 필요는 있다. 어떤 게 진짜 찐이냐 이렇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점점 저가 매수세 때문에 유입돼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테마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 생각해서 해지주들이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전쟁이 이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계속적으로 장기전이 될까? 라고 한다면 전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도 같이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력이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기싸움이 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 억누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까지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오늘의 시장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짧게 단발성으로 움직였었던 테마들만 시장에서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2차 전지와 함께 그런 테마들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장 좀 따뜻하게 보면 안 돼요? 왜 냉정하게 봐야 되죠? 네,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시장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근데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물렸을 때 좀 더 추가 매수가 지금 시점인가 바닥을 좀 더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냉정히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특정 섹터가 많이 떨어진 섹터도 있지만 다 같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반등할 때 나 살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의미한 대응을 해서 괜히 손실을 입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추가 매수도 아니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매주 월요일에 이정우 멘토님이 저희 방송 출연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 참여 공간도 또 만들어놨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한 주간의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크게 네 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방미를 합니다.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전면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전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는 미국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확산이 돼도 그렇게 피해는 없어요. 좀 더 불안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제일 빨리 끝나고 싶은 사람 쪽은 미국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홀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때 한번 나오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여력도 보여줬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충격이 나올지 실적 말고는 저는 다른 어떻게 본다면 또 기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성인 발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죠. 이제 FOMC 회의 발표가 이제 11월 1일 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일 날 새벽 시간에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월 달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점도표죠. 12월 달 그리고 내년 금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잃어갈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미증시가 한번 출렁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서 같이 한번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동결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두세 번의 금리 인상도 내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두세 번밖에 안 남았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두세 번 갑자기 올라가면 또 금리 인하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팍 세게 나와야 금리 인하도 나오는데, 지금 저번 주에 나오는 PCE 지표도 어떻게 보면 소비가 살아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강하다. 우리나라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 액션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10% 이내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애플이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가총액 1, 2등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나올 건 다 나왔다. 애플까지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남은 빅테크는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는 미증시가 실적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애플 나오고 난 뒤에는 좀 더 변동성이나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세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중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뭐 끼어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에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어떻게 종결을 시킬지, 아니면은 계속 좀 확산되는 복잡한 셈법이 나오게 될지 여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잠정 실적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호재가 될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발표 내용과 함께 증시에 미칠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실적 기대감과 또 실적 부진한 기업들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가 방향성이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이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방미한다라는 소식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가장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전을 가자지구를 침공하게 되면서 침략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지 종전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이슈로 또 증시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차 커지면서 이란 쪽까지 불씨를 불치냐 안 불치냐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는 가장 막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랑 이런 부분이 만나서 전면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협의할 부분도 있다. 니네가 싸울 만큼 싸워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충격이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평화적으로도 가장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조율하려고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가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인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런 액션이 없이 갑자기 전면전이 일어나고 점차 전장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좀 더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중국이 좀 더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나라고 저는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미국과 지금 사우디의 입장에서라도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좀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금 주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정유주이지 않습니까? 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다가 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럼 마지막 불꽃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정유주보다 지금 가스 관련주인 GS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정유 같은 경우는 유가 선물로도 지금 많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전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정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스 미국이랑 협의가 잘 되면서 유가를 추가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액션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 해지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유주보다는 가스주가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보다 오히려 GSE 같은 가스 관련주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겨울철에는 또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GSE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단기 테마 주격으로 뭐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전쟁 이슈에 따라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게 잠정 실적이랑 이게 뭐 세부 실적인가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잠정 실적은 1차적으로 기업들에서 먼저 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네. 이제 회계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영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평가하고 손실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한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회사가 벌어놨던 돈.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잡스러운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잡스러운 것.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출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네. 회사를 경영한 입장에서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제 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관련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잘 안 나왔 주가는 좀 반대로 갔던 기업들을 보자면 네네. 알파벳 같은 종목이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기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불안감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이다. 지금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최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전략이나
이런 액션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진짜 실적으로 발표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걸만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뭐 우리 7만 원까지 지금 다시 찍었다가 다시 지금 시장 영향 받으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믿고 가야 되는지 이제 뭐 10만 전자가 웬 말입니까? 7만, 8만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한 접근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는 5만 원대까지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수 방어를 좀 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이 하락세가 제일 크게 나오면서 업종별 키 맞추기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좀 더 내년에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개가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다 같이는 못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간다라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호황이다. 네.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반도체 쪽은 암흑기를 좀 더 탈출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흑기 초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나눴을 때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손이 많이 갔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이나 반도체 관련 실적들이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말씀해드리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이제 상장 수요 조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 더 2차 전지의 마지막 불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더 들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2차 전지가 많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다 땡겨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사그라진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승 돈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 해석해보면 오늘의 2차 전지 반등도 잠깐일 뿐이다라는 입장이신 것과 마찬가지일 건가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이다. 왜냐면은 요 근래 하락을 해도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보다 2차 전지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좀 더 시장의 탄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겠지만 점차 2차 전지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 방어가 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실적을 좀 부진하게 낸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냉정한 평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오늘 호텔신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굉장한 크게 개파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일에만 해도 지금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중국 유커들이 방문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호텔신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뭐 증권사나 또 전문가님들도 계셨었는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5만 원대 가격대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락세가 거의 57,900원에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반까지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좀 더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적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졌다 모습세가 너무 나오는데 속상하실 것 같은데. 좀 더 되게 네.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유커들이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올 거다, 많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할 거다. 약간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호텔신라가 그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많이 못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중국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한국을 많이 좋아하거나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트렌드랑 지금이랑 트렌드랑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지금 호텔 신라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금 어떻게 본다면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호텔 신라로 인해서 다른 관련주들 다른 실적이 발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라서 뭐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의 기회는 열려 있긴 하지만 고가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서 좀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음 이야기를 해볼 텐데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FOMC 회의에서 이번에 동결 쪽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정호 멘토님도 이번에 또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내년 연초에 넘어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언들이 또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동결했다는 데 시장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좀 그런 상황들을 겪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약간의 전망과 함께 우리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번 FOMC 때는 점도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점도표가 내년에는 좀 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전이 나오면서 약간 좀 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이랑 많이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미국이 나왔던 지표들 고용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지표랑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12월 달에 하냐 안 하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본다면 산타 랠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되는 랠리 중에 하나인데 12월 달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되게 안 좋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랠리가 좀 더 나와야 내년에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게 제일 네.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는 12월 달에는 동결이라고는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12월 달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이거에 따라서 좀 더 시장에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뭐냐면은 FOMC가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어떻게 이번 11월 달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10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 이번에 FOMC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매수 포인트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도표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좀 잘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동결 전망이기 때문에 동결 쪽에 무게감을 싣고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뉴스 보다가 하나 계속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있잖아요. 네. 주식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10년 넘게 한 주도 매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매도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네. 주식을 청산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하락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의 주식 매각 소식을 듣고도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다라고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채권 금리나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은 많이 고평가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엔 돈이 많다라고 쉽게 정의를 해드리는데 네. 그 말은 미국 사람들은 채권 살까 주식을 살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식을 다 팔고 주식을 안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럽다, 극단적으로 미국 보는데 사람들. 네. 그리고 좀 더 보자면은 주식장의 악재로 보자면 지금 코인 관련해 가지고 코인의 상승세가 좋습니다.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 매수세들이 양분화되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주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식의 그 매력이나 계속적으로 우상향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매도세나 나오는 게 본다면 미국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가장 크게 이끌었던 거는 AI 열풍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꺼지면서 미국 시장을 좀 더 악세로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반대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벌어놨던 걸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르기는 하지만 네. 우리 주식장에 또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는 크게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좀 이른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수로 보자고 한다라면 네. 우리나라 지수가 12월 달까지 잘 올라간다라면 다시 한번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 200포인트 이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가지고 그거와 반대대로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도 어느 정도 동반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뭐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반도체뿐인 것 같고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또 시총도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짝 애플의 시총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지금 좋은 실적을 또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플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LG 인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국내 증시에는 아이폰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매출 그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폰이 좀 나올 때 중국에서 좀 더 안 좋게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 금지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 관련 주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보다는 다른 향후 약간 VR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을 좀 더 실으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우리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공략주 어떨 건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 바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의 고수 또 매매의 고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는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역시, 네. 네, 반도체 관련주인데 네. 왜 지금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왔냐라고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어차피 믿을 거는 지금 반도체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수 주가를 지키고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 이 종목.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더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믿을 구석이 뭐냐? 그 회사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가장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좋은 회사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 기업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 독점 기업이 좋냐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 대비 거의 5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파급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회사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정된 매출액, 영업이익을 갖고 있겠지만 내년에 신공장 이후로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영업이익, 실적이 바탕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PSP입니다. 바로 뒤에 사진이 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랑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다른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반도체주들은 좀 더 안 좋게 흘러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본다면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보다 파급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인 우상이 나오면 뭐 좋죠.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우상향이 나온다. 네.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종목은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더 좋은 안 거. 좋아도 난 이 종목은 안 팔래. 내 계좌의 마지막까지 있을 종목은 이 네. 종목인 거다. 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바꿔도 다른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 포트폴리오에는 끝까지 갖고 가고 싶다.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또한 매출액도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인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럼 디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생산 설비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네, 이런 종목일수록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소리 소문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좋던 안 좋던 들고 가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우리 반도체 종목 중에서 많은 또 멘토님께서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반도체 종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시장이 억눌리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만은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반도체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았다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IM 신뢰. IM 신뢰 반도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차트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로 보자면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이 다 우상향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면 121선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리포트를 본다라면은 지금 거의 39,000원을 고가권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 큰 차이는 없겠지만 리포트 금액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종목들은 만약에 고점 돌파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갱신되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종목은 거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회사 중에 실적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매출액이 지금 풀캐파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풀캐파로. 네. 근데 시장은 안 좋습니다. DRAM 시장이 다 안 좋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내년에 공장까지 완공된다고 한다면 생산량까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벌어놓는 돈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지금 원투 대장을 꽂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랑 HP, SP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HP, SP의 2대 주주가 또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AI 반도체 네. 그리고 DRAM 쪽 반도체를 다 양분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아. 이 회사 주가 말고는 다른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악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주가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 SP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풀캐파 상태로 내년의 실적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세한 전략 어디에서 잡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정호 멘토님 정말 우리 투자의 고수시면서 우리에게 수익률을 잘 안겨다 주시고 계시거든요.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